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마을에 이판서와 김참판이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둘 다 높은 관직에 도달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의 성공과 우정을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권력자와는 다르게 두 사람은 어려운 백성을 도왔죠. 그러니 두 사람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김참판과 달리 이판서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이판서는 40이 넘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판서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죠. 부부는 잘못한 것은 없지만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삼신할머니에게서 기다리던 응답이 왔죠. 이판서 아내는 고대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현우라고 지었죠. 이판서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중마고 김참판이 달려왔습니다. 자네가 정말 원하던 아들을 얻었구만. 정말 감축하네. 고맙네. 자, 어서 술이나 한잔 하세. 두 사람은 얼마나 즐겁게 마셨던지 얼큰하게 취했답니다. 아들이 생겨서 기분 좋은 이판서가 술 기운에 김참판에게 말했죠. 3년 전 낳은 자네 막내딸 혜인이는 잘 크고 있지? 그럼 무럭무럭 크고 있지. 마누라를 닮아 이쁘지요. 어련하시겠나. 혜인이 다 크면 우리 집 며느리로 주시게나. 자네 술김에 하는 말 아닌가? 나야 좋지. 전부터 이판서는 김참판의 막내딸 혜인이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친한 친구의 딸과 인연을 이어간다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익어갔고 세월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판서 아들 현우가 15, 김참판 딸 연하는 18이 되었네요. 이판서는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우선 이판서는 머슴을 불러 친구 김참판 댁으로 기별을 했죠. 김참판 댁에 심부름을 갔다 온 머슴이 헐레벌떡 말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참판께서 역모에 휘말려서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판서는 크게 놀라 곧장 친구 김참판 댁으로 뛰어갔죠.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김참판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김참판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사람 발자 한순간이라더니 남은 식솔들이 어찌 살아갈꼬. 그러게요. 김참판 댁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는데 재산을 다 몰수당해서 가족들이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다더라고요. 이판서는 풍비박산난 친구의 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판서는 친구 딸이자 며느리로 점찍은 혜인이를 찾았습니다. 혜인이가 품삯을 받아가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이판서는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고 친구의 딸 혜인이가 고생하는 모습과 겹쳐 보였죠. 이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쓸쓸하게 이판서는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죠. 집에 도착한 이판서는 부인을 찾아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현우를 장가 보내야 하지 않겠소? 대감, 안 그래도 우리 현우가 초시에 합격한 뒤로 중매가 넘쳐납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도승지댁 둘째 딸이 참으로 곱더이다. 아니, 부인 내가 한 말을 잊었소. 김참판 댁 막내딸 혜인이를 며느리로 하자 했잖소. 정말 패가 망신한 집과 사돈이 되시렵니까? 패가망신이라니? 말 조심하시오. 이판서는 욱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도 알다시피 내 둘도 없는 친구 김참판과 한 약속이요. 그건 김참판이 대역죄인으로 죽기 전에 하신 약속이죠. 대역죄인이라니 말을 가려하시오. 내 못 들은 걸로 하겠소. 이번엔 내 뜻대로 합시다.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현우와 어울리는 집안과 혼사를 해야지요. 부인은 아들 현우를 생각해 좋은 집안과 맺어주려고 했죠.
이판서는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리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인과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판서는 생각했죠. 그날 밤 이판서는 아들 현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당장 김참판의 여식 혜인이와 혼인을 하거라. 이판서의 말을 듣고 아들 현우는 아버지께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두 집안이 워낙 가까워서 현우와 혜인이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죠. 현우는 어렸을 때부터 혜인이의 미모와 총명함에 푹 빠졌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모했던 혜인이를 신부로 맞아들인다니. 현우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이판서 부인이 심하게 반대했지만 이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을까 두 집안의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답니다. 원래 혼례를 치른 첫날 밤은 신부 집에서 보내야 했지만 신부 댁 살림이 초라해서 바로 신랑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판서 부인은 식모에게 이부자리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했죠. 식을 마치고 신랑과 신부는 함께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부끄러운 듯 얼굴만 붉히고 있었고 신랑은 신부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술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취했고 얼마 후 함께 불을 끄고 누웠죠. 떨리는 마음으로 현우는 혜인이의 옷고름을 잡았고 나풀나풀하던 옷고름이 사르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첫날 밤 진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한창 신랑 신부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혜인이가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기 시작했죠. 혜인이가 엉덩이를 흔들자 현우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느낌이 뭐지 하면서 현우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아니, 엉덩이를 흔드는 것은 요분질이 아닌가? 남자에게 쾌감을 주려고 기생들이나 하는 짓인데 사대부가 여인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새신랑 현우는 새신부 혜인이가 음란하다고 생각되었죠. 혜인이가 이렇게 요분질을 하는 걸 보니 혜인이가 많은 남자를 만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판서 부인은 이런 현우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첫날 밤에 이리 급히 뛰쳐나온 것이냐? 새신랑 현우는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새신부가 이상하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이판서 부인은 아들 현우의 상처를 보듬으며 말했죠. 음탕하고 난잡한 년이구나. 부인은 급히 이판서에게 이 사건을 고자질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새색 씨는 첫날 밤에 소박맞고 바로 신부 집으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새색 씨가 첫날 밤에 요분질이라니. 이판서도 더는 신부 편을 들 수가 없었죠. 대감, 제 말대로 도승지댁과 사돈을 맺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 집안은 피해자니까 내 다시 도승지댁과 연락해 보겠어요. 부인 뜻대로 하시오. 미안하오. 그렇게 이판서 집안과 김참판 집안의 혼사가 어그러졌습니다. 이판서 부인은 아들의 새로운 혼사를 준비했죠. 며칠 후 이판서 부인은 가마를 타고 도승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인이 가마의 재물을 너무 많이 챙겨간 탓일까요? 가마는 아주 무겁고 가는 길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판서 아들의 두 번째 혼사가 이루어지나 봅니다. 새색시 혜인이가 떠난 그날 밤 이후로 새신랑은 계속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새신랑은 새색시가 떠난 이부자리를 멍하니 쳐다보았죠. 화가 나서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색시의 남은 체온이라도 느끼고 싶었을까요? 새신랑은 이불을 천천히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따가워. 이게 뭐지? 현우는 이불호청에서 수십 개의 바늘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현우는 급히 식모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죠. 식모는 살려달라면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고백했습니다. 미리 첫날 밤에 바늘을 이불에 숨겨 놓았습니다. 마님께서 분부하신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첫날 밤에 현란했던 새색 씨의 요분질은 사실 바늘 때문이었구나. 바늘이 엉덩이를 계속 찔러 엄청 아팠을 새색 씨가 떠올랐습니다. 찌르는 바늘을 피하려고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였을 뿐인데 그날 밤에 새색 씨가 음란하다고 생각했으니 새신랑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새신랑 현우는 곧장 아버지 이판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이판서는 아들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며느리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도승지 댁에 혼사를 넣으러 간 이판서 부인도 데려오라고 했죠. 다행스럽게도 이판서는 죽은 친구 김참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군요. 새신랑 현우는 새색시 혜인이를 다시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한편 이판서 부인을 찾으러 간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의 가마가 도승지 댁에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얼마 후 부인이 탔던 가마는 찾았는데 사람은 못 찾았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판서는 부인을 계속 찾는 한편 며느리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혜인아, 내 아들 현우를 잘 부탁한다.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현우와 혜인이의 두 번째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다시 운우지정을 나눴죠. 그런데 다음 날 현우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인이가 그 이유를 묻자 현우는 겨우 입을 떼고 말했죠. 사실 나는 첫날 밤 색시의 요분지를 잊을 수가 없소. 하지만 내 쾌락을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시킬 수는 없소.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바늘은 너무 아프니까 다른 걸로 찾아볼게요. 그날 밤 부부는 전처럼 황홀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늘이 아닌 그 무엇으로 요분질이 완성되었을까요? 혜인이는 바늘 대신 호두를 이불 속에 넣었다는군요. 살을 찌르지 않아 아프지 않고 대굴대굴 구르니까 요분질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 부부는 더욱 만족했죠. 부부는 밤마다 천국을 넘나들었고 금실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